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 할 컨텐츠는 이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이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한 그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깊이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예, 명예훼손 처벌 사례를 이제 신문 그 언론에서 보면 이제 뭐 그 태블릿 PC 조작설에서 명예훼손 징역 2년, 돈 갚아라 가게 현수막 4건 60대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엄청난 괴리가 있죠, 이렇게. 예. 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가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가짜 사실을 얘기를 해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도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 지금 동의 수가 뭐 2주 만에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일단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하면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하는 게 형이 더 커요. 예. 어쨌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러면 처벌을 합니다. 예, 정보통신망 관련 이 법률 죄도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걸로 해서 명예훼손 하면 이것도 처벌합니다. 예, 이게 형법 307조를 기반해서 생긴 법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말하냐? 명예훼손죄는 이 공연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된 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 풀어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예. 그래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가지고, 이게 이제 전파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를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론, 기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처벌받지 않는 이유, 이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307조 1항 사실을 적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형법 370조에 의거해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못해 해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벌하지 않는데 왜 이걸 빼냐. 뭐 그렇게 이렇게 깊이까지 막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공연성에 대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예, 공연성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는 공연성하고 전파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 예. 그러니까 공연성이 있으면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막 이걸 다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 공연성이 있으면 전파 가능성도 있다.
자,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 이게 다 그 307조를 뜯어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건 이제 이렇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다. 이해 가시겠나요? 더 어려워지고 있네. 명예훼손 사건 판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례입니다. 저희가 했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사 판결은 아니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 상대로 총무 누구가 시청 공무원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커넥션이 있다, 연계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제 범죄 사실이 이겁니다. 선고 유예한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게 된 점, 그다음에 피고인이 방송한 분량 중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한 점, 판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성하면 봐주죠. 어쨌든 처벌의 대상이 됐고 벌금이 나왔고 정치재판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뭔가 기사를 넣는데 뭐 당구장까지 운영한 손당구 달인 지명수배자 실체 발각이라는 뭐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사람의 이 사진을 기재를 한 거죠. 영상을. 실제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없이 자료화면용으로 피해자 땡땡땡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그래서 이것도 기소가 돼가지고 약식명령을 받아요. 벌금 처벌을. 그러고 나서 이게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사진 자료 게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기사니까요. 일반인으로서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자, 이제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끝이 났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 이제 대부분 모욕은 이제 그 욕하는 거예요. 그 욕설 있죠. 땡땡 뭐 개 땡땡 씨 땡땡 뭐 이렇게 하는 욕설 그 이제 모욕죄 처벌합니다. 공연이라는 건 공연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는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막 개 땡땡 뭐 땡땡 해서 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모욕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처벌하지도 않죠. 욕 들었으니까 같이 욕하고 막 그래서 저 사람도 나한테 욕했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사회적 평가, 경멸적 감정, 다 이게 이제 경멸적 감정이 이게 이제 욕이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뭐 기레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가 하급심에서는 이 사람 뭐 기레기라고 했던 벌금 30만 원 선고를 했는데 2심 법원에서도 모욕죄 성립 인정했습니다. 이 기레기라고 했다고.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댓글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모욕죄 처벌하지 않은, 기레기라고 한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듣는 기자는 굉장히 싫었겠지만 이 기자와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 2심에서는 모욕죄가 성립이 돼서 30만원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정도 표현은 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 모욕죄 처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욕을 먹고 뭐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고소하면 돼요. 그래서 나 명예훼손도 당했고 모욕죄도 당했다. 두 개 다. 이게 내가 들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이 없는 사실, 허위 사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이게 이제 형량이 더 세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고, 모욕죄도 이것도 의율해달라 해서 고소를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의율하고 조사하고 이게 하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정할 일이죠. 경찰이. 그 다음에 검사가 판단하고 판사가 판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는 거죠.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이 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모욕죄 정도다. 뭐 이러면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뭐 일반인들이 굳이 이거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말싸움하고, 이 사람이 뭐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누구랑 뭘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네, 명예훼손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례를 약간 보여드리면, 이제 이 유명인이죠. 욕설 유튜버. 그래서 명예훼손 600만원 배상 판결. 그 다음에 교사에게 정신병자라 모욕한 학부모 8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 모욕, 이거 다 유죄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96@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